자, 이번에는요. 다음 이슈 보겠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거둔 추미애.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합니다. 검찰 상명하복 박차라. 신임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 동일체를 박차라. 같은 날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역시 신임 검사들 앞에 섭니다. 검찰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또 선거철이니까 수사 철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같은 자리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각각 다른 자리입니다만 같은 날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검사 동일체 원칙 언급한 것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전보 발령을 받은 검사들에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디 가든 검사는 검사다.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거 따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지적을 한 거죠.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하는 수사를 해야 된다. 또 강조합니다. 지금 통상 언론과 정치권에서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같은 테두리에 있다고 보죠, 지금. 그리고 그 반대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고 봅니다. 윤, 정권 관련 수사 고충을 토로한 듯하다. 헌법에 따라 오직 국민 위에 일해야. 헌법과 국민을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가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미애 신임 검사들의 상명하복 문화 박차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신임 검사들 앞에서 얘기한 게 끝난 뒤에 법무검찰개혁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장관 지위 아직 실감 못하는 듯하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검찰 지휘하는 게 장관인데 그거 아직 실감 못하는 듯합니다라고 검찰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 아랫부분입니다. 법무부가 최고 지휘 감독권자에서 감찰권이나 사무보고 등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는데 검찰이 아직 그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예고를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자, 그럼 여기서요. 추미애 장관의 어제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 사무화된 지 한참이다. 박차고 나가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 같은 날 윤석열 총장은 헌법과 국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사에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뭔가 대치하고 있죠. 자, 권상이사 평론가. 추미애 장관의 발언.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감찰 예고입니까? 어떻게 의미를 보셨어요? 글쎄요. 감찰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인사 대학살이라는 언론의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윤석열 총장의 뭐 수족을 다 잘라내다시피 해서 사실 중간 간부 이사 때만 해도 6명만 남겨달라. 이런 부탁도 거절당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팩트 체크하자면 승자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찰 이전에 뭐 지휘, 권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어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지휘와 권한을 검찰이 또 검찰총장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런 단어를 계속 쓰면 쓸수록 추미애 장관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권위주의가 부활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제 명을 거역했다라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지금 검사 동일체를 가장 먼저 지금 언급한 게 31일 날 예. 전출되는 검사들을 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3일 날 신임 검사들을 두고 또 이 검사 동일체를 파괴하는 예. 발언을 했어요. 예. 지금 장관께서. 예. 근데 이런 식의 공격하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이게 추미애 장관 이미지,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서 예. 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예. 장관이 되고 나서 추다르크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런 공격하는 모습을 자꾸 예. 보이면 보일수록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미지는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반증으로 봤을 때 예. 뭐 어저께 이 윤석열 총장 대권 최근 주자로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렇죠.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본인의 예.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호감도 상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검찰 인사를 통해서 예. 한번 굉장히 크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을. 예. 그러면 공격을 또 하더라도 저는 쉬는 포인트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에서 예. 자꾸 공격한다면 본인이 명의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저기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라 예.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예. 명의라고 임명되는 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공격하는 모습은 본인도 명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 이제는 좀 본인의 이미지 관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양기열 변호사.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단 검찰에 경고를 좀 몇 차례 했고요. 그 이후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발령이 다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신임 검사들 앞에서 한 거예요. 검사 동일체 원칙 이전 깨고 박차고 나가라. 그거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나 이런 취지였어요. 자, 그걸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감찰권 행사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언론에서는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제 언론에서 좀 너무 폭을 좁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좁게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예. 그러니까 원래 검사는 독립적 관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시청, 군청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구난방에 달다 보면 안 되니까 예. 검찰총장을 정장으로 하나로 딱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검찰이 운영되냐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이 겸청이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주로 검사 출신이었고 그게 청와대 민정 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 구조에서 정권이 그렇게 딱 뭉쳐져 있는 검사들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검사 독립을 해친다는 거였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깨면서 이제 검찰 제도 개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깨면서 깨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고 그때 그래서 검사 동일체도 법적으로 없앴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똘똘 뭉쳐놔서 힘을 행사했던 주요 포인트가 뭐였죠? 검찰의 직접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없애게 되면 예. 동일체 원칙이랑은 또 별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동일체라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각각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무슨 동일체가 그러니까 필요하겠어요? 뭐 판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건 없네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수사에서 공판으로 가면 또 검사 동일체부터 가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 중이고 예. 그동안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거나 지휘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예. 어차피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 생각이 안 들 정도로까지 같이 움직였으니까. 예. 근데 그거를 바꿔나가는 거니까 이게 뭐 감찰을 한 해 만에 검사 동일체 원칙을 깨냐 그런 좁은 개념하에 나온 건 아니고요. 검사 동일체가 하나에서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 신인 검사들 사이에서 저 말씀하신 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예전과 지금의 이제 검사 문화가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검찰의 숫자도 늘어났고 대표적으로 기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 또 법학전문원 대학원 출신들이 들어가면서 예전과 같이 상명하복이 자리 잡은 그런 검사 문화도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신임 검사들도 그런 식으로 과거에 옛날 선배들이 했던 정말 뭐 사수와 조수 간에 꽉 틀어잡혀 있는 그런 검사 문화 이제 깨나가라. 이런 얘기를 그 큰 틀에서 지금 한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게 지휘감독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감찰인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자꾸 그 예전의 검찰, 법무부 예. 이걸 생각하시니까 갈등 관계, 대립 관계 좀 좁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면적인 제도 개혁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윤교 의원님, 누가 너무하다. 이거 좀 사실 이런 질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사안을 두고는 완전히 갈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너무하다 이 질문을 제가 드리긴 하지만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
권력이라는 큰 그림에서 예. 보자면 예. 지금 이 장면만 딱 잘라서 예. 봐서는 안 된다. 검찰의 역사가 다 맞물려 있는 것이다. 예. 지금 우리 양지열 변호사 잠깐 얘기하셨지만 과거의 검찰의 구조는 검찰의 권력과의 관계 예. 그리고 뭐 여러 현안에 대한 대처는 검사 동일체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예.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움직였던 게 사실이죠. 검찰의 어두운 과거가 어두운 부끄러운 면입니다. 예, 예. 그거를 전혀 도외시해놓고 지금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지지하는 분들, 반대로 무한 권력을 지금 검찰이 휘두르고 있다는 것에 예.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이건데 저는 지금 상황은 양 변호사가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검사들의 충원 과정도 지금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검찰 내 전체 분위기도 아마 바뀌어 가고 있다. 검사 동일체라는 거를 강요하는 쪽도 지금은 어찌 보면 시대와 안 맞는 거고 굳이 그걸 또 검사 동일체가 필요 없다. 예. 박차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걸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보통 일상생활을 하시는 많은 국민분들은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 뭐지, 그리고 그게 과거에 있었는지, 그게 뭐 중요한 건지 사실은 삶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그리고 이른바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신문에서 이렇게 소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